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축글빵 한자 수업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개의 한자 성어를 알려드렸더니 좀 많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절반으로 확 줄였습니다. 4개만 하려고요. 한 방송당 하나씩만 찍으면 너무 짜잘해져서 한 4개 정도씩 끊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 모습이 이게 획순을 따라서 쓰는 모습이 안 보인다. 아니, 지난번에 방송할 때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보일 수 있도록 각도를 좀 바꿔서 방송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게 될 한자성어는 감언이설과 개과천선과 그리고 거두절미와 견물생심 네 가지예요.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한자성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공부하고 있는 거 사자성어 아닌가요? 아니면 고사성어는 또 뭔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단 한자성어라 하면요. 한자로 이루어진 예로부터 내려오는 단어들, 낱말들 이런 거 이어서 붙여놓은 일종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이루어진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훈이 되는 말들을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한자성어라고 하고요. 그 말들 중에서 네 글자로 된 거가 사자성어고요. 그리고 한자성어들 중에서 옛날에 그것과 관련되는 옛날 이야기가 껴있는 것을 고사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한자성어라고 하는 큰 그룹 속에 사자성어, 사자성어 할 때 사자는 넉사자입니다. 사자성어라고 하는 그룹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사성어라고 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얘네 둘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글자인데 옛날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들. 조삼모사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이면서 고사성어입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으면서 옛날 이거와 관련되는 옛날 이야기도 껴있어요. 조삼모사 재밌으니까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근데 고사성어 중에서 네 글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이라든가 조장 이런 건 두 글자로 되어 있고요. 등용문 이런 건 세 글자로 되어 있고 예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화만사성이다, 가정맹어호다 등등은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고사성어, 사자성어, 한자성어가 똑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자성어임에도 불구하고 고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한자성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한자성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네 글자는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다 대부분은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옛날 사람들이 가장 이 단어가 안정적이다. 말하기도 편하고 뜻을 만들기에도 가장 딱 맞는다. 그리고 리드미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글자로 제일 많이 만들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 끝날 것 같으면 괜히 조사 같은 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네 글자로 만들기도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한자성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한자성어 감언이설입니다. 달콤하다 감자, 말씀 언자, 그리고 이로울 리자, 이로울 리자인데 이제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어디는 두음 법칙 적용해서 이가 되고 어디는 리가 되고 이런 것은 어부지리 할 때는 이 리인데 맨 마지막 글자로 왔을 때는 또 리가 되거든요. 어부지리. 그래서 어쩔 때는 리고 어쩔 때는 이냐. 당연히 첫 번째 글자에 오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겨 들으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왜 이로 읽힐 때가 있고 리로 읽힐 때가 있냐가 좀 궁금하실까봐 일단 국어에서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리을이나 니은 등등이 쉽게 말하면 단어의 맨 처음에서 읽힐 때에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뀌어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다 리씨로 불리는 사람들이 남한에서는 이씨로 불리고 있고 북한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들이 여자,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여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도 다 두음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글자랑 세 번째 글자에 올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읽는 느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도움법칙 적용되고 첫 번째 글자니까 끊어읽는 느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세 번째 글자에 올 때에도 도움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도움법칙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언이설부터 예, 달콤할 감자 말씀 원자 이로울 리자 말씀 설자 써볼게요. 오늘 쓰는 것은 잘 보이시길 달감자 먼저 가겠습니다. 가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한글의 비읍 모양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말씀 원자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점 찍으시고 가로, 그 다음에 여기 가로는 조금 짧게 해주시면 더 예쁘고요. 이렇게 네모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로울 리자는 왼쪽에 벼 화자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칼 도자가 변신한 모양새가 들어가게 됩니다. 벼를 칼로 베는 상황이니까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아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양에서 나온 게 이제 이로울리다. 자, 말씀 설자는 왼쪽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요. 요것은 8팔이지요. 윗뚜껑에 붙어 있는 건 요것은 요렇게 아래로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써지기도 해요. 텔레비전 안테나 모양으로 뿅뿅. 네, 텔레비전 안테나라고 하면은 새삼 되게 옛날 사람 같긴 한데 tel레비전 안테나를 요즘 애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안테나 모양 그러면은 그게 뭐죠?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새삼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 요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도 내려가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예요. 쓰시기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언이설입니다. 감자는요, 어디 많이 사용이 되느냐, 달콤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감탄고토라고 할 때도 사용이 되는 한자 성어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있을 때는 낼름 취하다가 가지다가 아니고 이거 이제 못 쓰겠는데 영 아닌데 그러면은 바로 뱉어버리는. 이렇게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에서도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부하를 유용하게 써먹다가 조금 필요 없다고 바로 제거해 버리거나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감탄고토구나, 속상하구나, 그래서 이제 보스를 가서 쏘기도 하죠. 왜 그러셨어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쓸고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쓸고자랑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방의 감초다. 감초라고 하는 한약방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를 아시나요? 그게 이제 달감자를 쓰는 달콤한 풀이 감초예요.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속담이 왜 나왔냐면 약방에서 이제 약을 지을 때 감초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감초의 성분이 뭐 저는 이제 한약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뭐 특별히 다른 한약재와 어그러지는 경우도 없고 전반적으로 단맛을 살려준다고 해서 한약이 너무 쓰니까 조금 그나마 먹을 수 있게끔 단맛을 살려준다고 해서 감초를 여기저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네요. 뭐 감초의 또 여러 가지 효능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초할 때 감이었습니다. 달콤한 말과 그리고 이로운 이야기입니다. 감언이설은요, 그래서 아주 귀에는 캔디같이 달콤한 이야기들이에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 여기까지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내세워서 남을 꼬시는 말, 그래서 감언이설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남을 칭찬하는 좋은 말 이런 의미로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에게 아부를 하거나 칭찬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간사한 말들을 감언이설이라고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부장님 나이스 샷, 뭐 이런 이야기나 방구를 껴도 자기 상사가 아유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말들이 다 감언이설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성공하시면 좋겠는데 감언이설만 하다가 성공은 못하고 재수만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감언이설 같은 이야기 좀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청소년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감언이설은요. 왜냐면 티 나요.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서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도 당연히 알아요. 아, 얘가 나한테 아부를 하는구나. 아니면 빈말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아니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머니설 잘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친구를 위한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쓴소리만 하는 친구는 또 너무 쓰지만요. 아주 매운맛이지만요. 우리 옷을 사러 가거나 구두를 사러 가거나 하면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손님을 위해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아우 뭐 사장님 너무 딱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99% 감언 이설이에요. 팔려고요. 우리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또 쓸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언제 감언이설이라고 할까요? 아유 어머님 뭐 너무너무 예쁘세요. 예, 감언이설 너 감언이설을 하는구나. 어, 비슷한 뜻으로 교원영색도 있거든요. 아주 말도 교묘하게 꾸며내고 얼굴색도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살랑살랑 꼬리치면서 아부하는 모습을 교원영색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세트로 감언이설하고 교원영색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치고 사람 진중한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개과천선과 관련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깊숙하게도 드릴게요. 자, 일단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과천선. 고칠 개자. 그래서 집애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개조 공사들도 좀 하시고 우리 집이 이게 뭐야? 좀 바꿔봐야겠네. 자, 개, 축축. 자, 이렇게 고칠 개자 쓰시고요. 허물 과자나 옹길천자다. 왼쪽에 책받침 혹은 착받침이라고 하는 이 받침대가 하나가 다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얘를 마지막에 씁니다. 이 받침대를 나중에 쓰겠습니다. 일단은 허물 과자 여기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뚜껑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저는 한자 처음 배울 때요, 어렸을 때 배울 때 요거 쓰는 거 좀 좋아했어요. 왠지 좀 쫙쫙 뻗어나가는 느낌, 예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점점, 숫자 3, 요런 모양 해준 다음에 쫙, 이렇게 내려주는 요 맛, 쓸 때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예쁘게 안 써졌네요. 책. 자, 옮길 천자도 이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서 써준 다음에 자, 한 번 더 가야지. 좋아하는 거니까. 자, 뭐 이렇게 한 방에 짜자자작 쫙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역시 예쁘게 안 써졌네요. 야, 부끄럽네요. 다음에 쓸 때는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쓰는데 뭘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 열심히 되게 쓰려고도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라 지금 핑계 좀 대보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 쓰는 지금 각도가 영 안 맞아서 카메라 때문에 화이팅. 네, 착할선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착할선자에 양이 왜 들어가는지 말씀드렸었죠. 양자가 왜 들어가는가. 양이 착한 거랑 뭔 상관인가. 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이미지니까 들어가나 보다. 그런 거 삑 아니고 양을 제물로 바칠 때 크고 좋은 거 갖다가 바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착한 거다. 등등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개과천선 해석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요 글자를 먼저 해석해요. 요 글자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허물 벗다 그런 거 할 때 그 허물도 있지만, 여기는 죄예요. 죄, 잘못, 그 얘기입니다. 죄, 과, 허물과 잘못과라고 하는 뜻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질 때도 있고, 야, 너 좀 지나쳐. 이런 뜻을 가질 때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 이야기할 때는 너무 지나친 거, 컵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콸콸콸 넘치는 그 상태. 지나쳐요. 소주잔에다가 소주 막 붓는데 7부잔, 8부잔, 9부잔, 10부잔, 와, 그 다음에 축축축 넘어가서 지나가다는요, 과거 얘기할 때 지나가다를 많이 써요. 좀 이따 배우게 될 이 거자랑 합쳐서 과거 그러면 지나가 버린 것이 과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 죄를 짓다라고 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쳐서, 허물을 고쳐서, 나의 잘못을 고쳐서 천선, 착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착한 것으로 바꾸다. 옮길 천자, 바꿀 천자. 그래서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바꾼다. 옳은 길로 들어선다.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한자성어가 개과천선입니다. 누구나 잘못은 합니다.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의불개면 시위 과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해놓고, 그런데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말하여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안 고치는 것, 이게 잘못이다 진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냥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이고 나 잘못했구나, 고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거 괜찮아요. 잘 된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고치지 않아요. 아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니네가 잘못했지. 니네가 더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곧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자님께서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네요. 머리카락이 나와서 사장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죄송해요. 저희가 여차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 되지 않을까요? 뭐 물어내세요, 뭐 보상금 주세요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장님들 계시면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고 공자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머리가 빠질 리가 없다. 손님 네가 작전을 짠 거 아니냐. 네가 더 나쁘다. 머리카락 정도 들어갈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단백질 더 들어갔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야, MSG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카락 뭐라고 안 하면서 뭐 머리카락 들어가는 거는 왜 뭐라고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은 공자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셔요. 네가 잘못한 거야. 공자님보다 약간 후배예요. 맹자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 잘못을 자기 스스로한테 찾아보아라. 꼭 자기한테서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이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잘못이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죄를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저는 응용을 해서 써먹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저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는 애들이 있어요. 예,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생기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전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졸아요.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그 친구들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을 하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이 있으면 저한테서 찾아봐요. 아, 내가 재미가 없구나. 아, 내가 뭔가 수업을 지루하게 했구나. 아, 내가 저 친구들한테 더 많은 재미를 주지 못했구나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의 반구적이입니다. 개과천선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제가 수업을 좀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선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보다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을 해보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꼭 개과천선하세요. 잘못이 있을 경우에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나 몰라라 하시면은, 네, 공자님 맹자님한테 혼나요. 공자님 맹자님이 누구예요?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십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해라. 혹은 세트로 나와요.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단도직입 배웠죠.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벌써 한자성어를 두 개나 세트로 썼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뭐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등등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당신 예쁩니다.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와우. 거두절미. 머리 두자랑 꼬리 밑자가 세트로 나와요. 머리 두자랑 꼬리 밑자가 세트로 나오는 한자성어가 어두육미도 있어요. 어두육미 들어보셨죠?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어두육미와도 형태가 좀 비슷하죠. 두미. 물고기는 머리고 고기는 육고기는 꼬리가 더 맛있다. 진짜 그런가요? 저도 어두육미 좋아는 하지만 몸통이 더 좋아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은 자꾸 안 먹고 남기니까 거기도 먹으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런 얘기 있죠.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먹으면 도망가네, 닭날개 먹으면 바람피네, 뭐 이런 거. 다리랑 날개만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게끔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게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닭가슴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뒤로 미루죠. 그래서 닭가슴살 먹으면은 뭐 되게 좋은 말을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먹겠죠. 뭐 정력이 좋아진다든가 피부 미용에 좋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좀 좋아지겠죠. 닭 목 먹으면 노래 잘한다고는 그러죠.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담이었습니다. 어두육미 진짜일까요? 예, 거두절미는 이제 맛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갈거자입니다. 갈거자는 고고 할 때 그 가다라고 하는 그 가다라고 하는 뜻도 많이 나타내게 되고요. 혹은 과거라고 할 때도 아까 나왔지만 과거 할 때는 이제 과거 거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과거랑 가다라고 하는 뜻과는 상관이 없고 버리다라고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버릴 거자. 버릴 거자로 사용되는 것도 거세에 있어요. 거세. 뭘 갖다 버리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거세했다라고 할 때 거세. 청소년 여러분들은 검색해 본 다음에 깜짝 놀라시지 마세요. 미안해요. 원래 있는 단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힛. 버릴 것자, 머리 두자, 그리고 끊을 절자, 꼬리 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끊을 절자는 이거 말고 찾아보면 두 개가 더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끊을 절자인데요. 선생님 왜 끊다고 하는 뜻을 세 개나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수염 얘기를 제가 좀 했죠. 김은국 아저씨 수염 얘기. 그 다 한자가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끊을 절자 중에서 얘는 다른 끊을 절자는 뭐 종이를 자른다거나 실을 자른다거나의 가위로 싹둑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얘는요 말을 좀 자르다. 그러니까 말을 쓸데없이 구구절절 늘어놓는 게 아니고 조리 있게 깔끔하게 말을 할 때 요 끊을 절자 느낌을 쓰게 됩니다. 말을 좀 예쁘게 잘 편집한다는 느낌이 이 끊을 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거세 아니요 버릴 거 짜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끔 이렇게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르진 마십시오. 위에 흑토자 분명히 써주고 밑에다가 이 삼각형 모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두자 예, 콩두자가 왼쪽에 와 계시지요. 소리 나타내 주시려고 콩두자 오른쪽에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을 절자 좀 어렵네요. 왼쪽 먼저 써주시고요. 얘는 좀 남겨놓으세요. 창과자 오른쪽에 남겨놓으시고 요 밑에 있는 것을 먼저 쓰고 예, 여기 올라가줘야 멋있어요. 착, 착. 이렇게 끊을 절자 쓰겠습니다. 꼬리 밑자 갑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털 모자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짠, 짠. 이거 왼쪽으로 꺾으면 손숫자 됩니다.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오른쪽으로 꺾여야 됩니다. 갑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꼬리가 쏙 올라가 줘야지 더 멋있구나. 예, 거두절미였습니다. 앞뒤 잔말 빼고 요점만 말한다. 제가 요즘 자꾸 수업이 거두절미가 안 되고 있는데 거두절미로 수업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자 쓰고 뜻 읽고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집어넣어서 그나마 좀 이 깝깝한 한자 공부할 때에도 조금 더 들을만하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이팅! 머리를 갖다 버려 예, 머리를 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의 머리는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갖다 버리면은 곤란하겠죠. 큰일 납니다. 앞부분, 머리 부분을 잘라버리고 버리고 꼬리 부분도 끊어낸다. 그래서 딱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론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표현을 하는 것이 거두절미입니다. 요새 고등어도 거두절미하고 잘 나오더라고요. 잘 다듬어져서. 고등어 좋아합니다. 견물생심이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견물생심도. 되게
좋아해요. 핑계 댈 때도 좋고요. 예. 마트에 가면 할 얘기가 많아지죠. 마트에 가면 얼마나 견물생심을 많이 당하십니까? 이거저거 가봤는데 살 생각이 없었는데 1+1을 하고 있으면 견물생심. 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서 특별 할인을 하고 있으면 견물생심. 아니면은 한 2시쯤 되거나 좀 엉뚱한 시간 한 8시쯤 되거나 그러면은 누가 방송으로 막 외칩니다. 자, 지금부터 식품코너. 자, 한 단에 5,000원 하던 거 한 단에 지금 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쪽으로 막 아줌마들이 뛰어가요. 저도 같이 뛰어갑니다. 볼견자입니다. 그리고 물건 물자고 날생자, 마음 심자. 한자는 그닥 어렵지 않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볼견자부터 가겠습니다. 볼견자는요, 위에가 눈목자예요. 눈목, 눈이에요. 밑에는 걷는 사람의 다리 모양을 그려놓은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만 강조해서 밑에 다리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볼견자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눈만 그냥 강조한 인간,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좀 이따 참고합시다. 쓰고, 눈, 목자, 너무 잘못 썼어. 더 칠해야지. 저를 가르쳐준, 서예를 가르쳐준, 저 나름 서예를 잠깐은 배워서 잠깐 가르쳐준 분이 더 칠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날생자. 생맥주 할 때도 이거예요. 우리말에서 얘기할 때도 생이고요. 학생할 때도 이거고요. 그래요. 땅에서요.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모습 같은 것을 좀 보고 그려서 날생자를 그렸습니다.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그렸는데, 심장 덩어리에서 우심방, 좌심방 그것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많이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음 심자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마음 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나중에 필자를 배우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필자가 모양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워드 같은 걸로 뽑아서 보면은 컴퓨터 같은 걸 뽑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반드시 필자를 쓸 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썼어요. 왼쪽부터 차례로 짜자자자자.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점 찍고 왼쪽 오른쪽 짜자. 그래서 반드시 필자를 붓으로 실제로 쓰게 되면 약간 하나 빠진 당구장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모양으로 써지게 됩니다. 필자예요. 넘어가고. 볼견자는요.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바라볼 때 볼견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보일 시자도 있습니다. 이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UFO가 날아가다가 내 눈에 갑자기 발견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시자고요. 볼견자는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오늘 영화 한 편 봐야지, 볼견자입니다. 참고로 이 볼견자는요, 임금님처럼 아주 높은 분을 뵐 때 보는 게 아니고 뵈는 거 있죠. 뵈러 간다, 오늘 어르신 뵈러 간다, 이런 거 할 때는 현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뵈러 간다, 알현하다라고 할 때는 이 한자어는 견이 아니고 현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물건 물자, 날생자, 마음심자.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긴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에 갔더니 견물생심이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거리를 걷다가 아주 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전시가 잘 되어 있는 어떤 제품을 보게 되면 사고 싶다, 예뻐라, 이런 것이 견물생심. 지나가다가 너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보고 되게 예쁘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이 생기는 것도 견물생심이라고 하면은 너무 무리죠. 예. 무리 뭔데요? 선생님, 사람도 엄연히 얘기하면은 뭐 물건의 한 종류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요. 원래 물자가 나올 때는요, 사람 세상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이라,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견인생심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아름답죠. 근데 이제 뭐 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예, 견물생심이라 되게 좋아하는 말이면서도 견제를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충동구매 견제해야 되고 광고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고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먹고 싶은 것들 너무 많고 그러라고 CF도 나오고 밤만 되면은 맥주가 얼마나 맛있게들 드시는지 치킨이 얼마나 맛있게들 드시는지 광고가 나오게 되는 게 견물생심을 노린 겁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한자성어 배워봤습니다. 견물생심 그리고 앞뒤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세요. 거두절미 그리고 달콤한 속이는 말들 감언이설 그리고 옛것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바뀌는 것 개과천선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